JYP, SM, YG, 하이브 이 정도밖에 없잖아. 다른 데 중소형 엔터주들도 뭐 당연히 있겠지만 조금 예외고. 근데 여기서 확실히 헬스티가 있는. 안녕하세요. 맞니? 저 뒤에 다른 분들 계신. 오늘의 주인공이셔. 이 배경은 뭐죠? 오늘 광야로 들어왔습니다. 우리가 광야에 대해서 이야기하려면 여기 들어와야지. 저희 광야 출입구인가요? 수만 형이 알아. 우린 알 수 없어. 우리가 이해하려고 하면 안 돼. 사실 오늘은 이번 주 코스피의 지금 시장의 이슈가 SM, 카카오, 하이브, 내노라 하는 이 주식들이잖아. 엔터에 거의 뭐 대장격이었던 SM, 그리고 엔터에 엄청 관심 많은 카카오, 그리고 현재 1티어 하이브, 이 세 개의 기업의 시장의 이슈인데 또 우린 하이브 옛날 히스토리가 있잖아. 아 그렇죠. 그때 당시 빅히트였죠. 그렇지, 빅히트. 우리가 욕 많이 먹었지 그때. 설정할 때 이제 매수하면 안 된다고 해서 네. 욕도 많이 먹고 그 이후에는 또 아 역시 동강이다 이런 얘기들도 있었는데 네. 그때 이제 매수하면 안 된다고 한 이유는 어떤 이유 때문이었어요? 일단 시총이 비쌌고, 왜냐면 그 당시에 엔터주들 비싸봐야 1조 간신히 넘는 이제 가치였는데, 빅히트가 그때 공모가가 10조? 그 이상이었는데, 나는 엔터주를 과거에 투자 안 했던 이유가, 물론 너무 많은 이유들이 있지. 막 지배구조, 그리고 그 산업적인 특성, 이 콘텐츠 산업이랑 비슷하다 보니까 그런 이유들 때문이었기도 하고, 그리고 궁극적으로 BTS 군대 가면 어떡하지? 이제 옛날에 그게 가장 큰 이슈이긴 했었어. 사람을 기반으로 하는 이제 우리 옛날 YG 주가 보면 빅뱅 군대 간다, 혹은 누가 한 명 탈퇴한다 이러면 주가가 확 폭락해버려. 근데 엔터주들은 이래서 내가 투자하기가 되게 껄끄러웠던 부분이 많아. 근데 그러면서도 매력적인 거는 경쟁하기 힘든 거? 그 산업의 노하우? 그 십몇 년, 20년 넘게 그 가수들, 아티스트들을 성장시키고 육성하고 그 레이블을 만들고 그 사업하고 되게 쉽지 않은 일이거든. 그러다 보니까 하이브도 그 당시에 기술 기업 같은 베이스로 앱을 만들어서 팬덤을 그 안에 넣고 라이브를 킨 다음에 사람들한테 후원하는 이런 것들로 매출을 크게 올리면서 기업 가치가 훨씬 더 커지기도 했는데, 근데 그럼에도 너무 비쌌다는 거지. 왜냐면 BTS 다음을 반드시 보장할 수 있느냐. 보통 이 기획사들, 비즈니스에서는 걸그룹보다 남자 그룹들이 훨씬 더 고부가 가치거든. 팬덤들이 훨씬 돈을 많이 써. 맞아요. 우리 옛날에 같이 런던에 있을 때 있잖아요. 맞아. 그때도 인피니트 뭐 이제 빅뱅 콘서트를 이제 런던에서 한단 말이에요. 그럼 진짜 유럽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와. 근데 맞아, 그때 그 표값이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 게 S석 얼마? 일반석이 막 30만 원 막 이랬어요. 근데 그때 맞지. 제이지가 10만 원이었거든요. 헐 말도 안 돼. 그 맞아. 정도로 엄청나게 티켓값이 비싸도 구하기 힘들 정도였어요. 맞아. 그때 당시 이제 한류 붐의 거의 초기 단계였는데도 굉장히 큰 퍼포먼스를 보였지. 그래서 여자 아이돌 그룹 10그룹보다 잘 나가는 남자 아이돌 그룹 하나가 이 기업 이익으로서는 더 많은 이윤을 창출한다는 게 보통 엔터 산업에서 나오는 거거든. 남자 아이돌 그룹이 더 고부가치인지는 모르겠는데, 남자 아이돌은 게임에 돈 많이 쓰면서 그런 것 같아. 삼촌 팬들 다 어디 가셨죠? 소시 삼촌 팬들 다 대포 카메라 들으신 분들. 그분들 지금 등산하고 계시네. 빅히트도 옛날 그 콘텐츠 산업처럼 그 영화 산업들, 그런 회사들도 결국 다음 히트작, 오징어 게임 이런 것도 있잖아. 그걸 보장 못 해가지고 항상 저밸류에이션을 평가받았던 이유인데, 엔터주랑 되게 결이 비슷하거든. 실제로 아트 영역이다 보니까 그 문제 때문에 내가 그 당시 시총을 보고 하이브 IPO 할 때 너무 판을 크게 키운 것 같아서 개미 투자자분들한테 추후 가치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IPO 하는 시점에서는 되게 위험하다라고 이야기했었는데, 근데 그 당시에 워낙 방탄소년단이 인기가 많으니까 그 당시 주식을 해서 물린 사람 엄청 많지. 돈 날 사람도 많고. 8조면은 사실 그때 10조는 엄청 높은 거긴 했네요. 그치? 그 당시 IPO는 미래 매출을 다 땡겨와서 반영했던 가격이어가지고
그냥 그랬던 히스토리가 하나 있지. 그렇죠. 그럼 최근에 이제 SM이랑 하이브, 카카오는 지금 화제인데 뭐 때문에 이렇게 난리인 거예요? 굉장히 여러 가지 이슈들이 꼬여 있는데 일단 행동주의 펀드 온라인 파트너스가 1.1% 정도 지분을 확보한 뒤에 회사 지배구조에 문제가 있다라고 SM한테 지적을 시작하면서 이슈가 시작됐어. 그래서 회사 지배구조에 이제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자신들이 내세운 감사를 선임해줄 걸 이제 주주 제안을 했었고, 거기서 이제 주주총회 표대결에서 이제 승리했기 때문에 이수만 개인 회사 이제 라이크 기획이라는 게 있는데, 이 과정에서 매출의 몇 프로를 이제 컨설팅 비용으로 뭐 라이크 기획이 받게끔 계약을 해놓은 게 한 번 이슈가 있었어. 아이고. 약간 페이퍼 컴퍼니처럼 뭐 이렇게 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이슈들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SM 안에서 이수만을 제외한 나머지 이사진들이 갈라서지기 시작하고 이제 이러면서 판이 커지기 시작했지. 아, 조금 신뢰를 잃은 거군요. 신뢰야 뭐 이수만에 대한 신뢰는 거의 신이니까 거기서 당연히 있겠지만, 펀드에서는 SM이라는 회사를 기업을 잘 운영하기 위해서 뭔가 납득되지 않는 이 지배 구조를 개편해야 된다라고 목소리를 낸 거지, 주주로서. 그러면서 이슈가 시작됐지. SM이라는 곳에 재편이 필요하다. 지배 구조의 재편이 필요하다. 그렇게 시작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 뭐 카카오가 유중이랑 전환산채를 뭐 포함해서 2,200억 정도를 신규 발행하면서 2대 주주가 되겠다. 그래서 총 9% 정도 지분을 확보하면서 목표를 가지고 카카오가 드라이브를 걸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수만이 깜짝 놀란 거지. 나도 없는데 어떻게 너네 신주 발행을 통과시켰어? 그걸 진행하기로 해가지고 법원한테 가처분 신청한 상태다? 이게 카카오와 이수만의 현재 상황이고. 그럼 하이브는 뭐예요? 하이브는 이수만 씨가 이제 방시혁 씨한테 구원투수로서 참여를 요청했는지 사실은 모르겠지만, 하이브가 이수만 씨의 이제 지분을 주당 12만 원에 4,300억 정도 규모인데, 우리가 하이브가 인수하겠다. 14% 인수하고, 그리고 공개 매수로 지분을 추가 더 매수하겠다. 그래서 40% 정도를 채우겠다. 근데 규모가 1조 1천억 정도인데, 그거는 하이브가 지금 갖고 있는 현금 자산의 총량이랑 거의 맞물리기 때문에 거의 올인한 거지. 이런 시장 전반에서 알려지고 있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기업 경영권 이슈, 경영권 프리미엄, 이제 주가를 막 튀기는 이제 사건들이 일어나잖아. 그래서 경영권 방어를 위한 시장에서 이슈가 있다 보니까 이 난리가 나고 있는 거지. 그럼 SM은 하이브랑 카카오 중 어느 쪽에 인수되는 게 좋은 걸까요? 뭐 둘 다 주주기 때문에 싸울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SM이 망하길 바래서 저런다기보다는 더 나은 방향? 돈이 되는 방향? 그런 쪽으로 둘 다 하겠지만,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카카오는 베이스가 기술 기업이고 하이브는 이 엔터 기업이란 말이야. 여기서 볼 때 카카오 엔터에 돈을 엄청나게 투자했지만 지금 아웃풋이 안 나오고 있는 것도, 이게 기술 기업 베이스에서는 이 아티스트들을 관리하는 게 쉽지 않을 거거든. 왜냐면 비용 효율적이지 않고 이해 못하는 부분들이 너무 많을 거야. 그 이유가 통제하기 힘들고, 그리고 숫자로 명확하게 떨어지는 이 산업이 아니다 보니까. 근데 그걸 강요하면 아티스트들이 망가지고 막 그러거든. 그게 엔터 산업과 기술 산업의 조금 본질적인 차이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기업이 갖는 의무 중에 이윤 창출의 의무가 있고 사회적으로 기여해야 된다는 의무가 두 가지 있는데, 그 방향에서 봤을 때 두 개 다 하긴 사실 너무 쉽지 않지. 근데 지금 K-팝 이 시장은 국가적으로 기여를 엄청나게 하고 있는 산업이잖아. 그렇죠. 그걸 더 잘 확장시킬 수 있는 기업이라고 하면 하이브 쪽이 아닐까. 왜냐면 프로듀서 출신의 창업자고, 거기에 문화적으로 기여하겠다라는 방시혁 씨의 큰 비전도 있을 거고. 그래서 나는 카카오보다는 하이브 쪽에 가는 게 시장 규모나, 그리고 SM이 한 거의 20년 넘게 이 시장을 잘 키워왔는데, 그걸 더 연속성 있게 키워줄 수 있는 거는 하이브가 더 적임자다라는 생각이 드는, 뭐 개인적인 생각. 그럼 궁금한 게, 만약에 형이 SM 주주야, 그러면 그냥 주가 관점으로 봤을 때 SM 주주라고 할 때는 어느 쪽으로 가는 게 훨씬 더 주주 입장으로서는 더 가치가 커질 것 같아? 무조건 하이브지. 왜냐면 카카오는 거의 국내 위주로 점유했잖아. 근데 이거는 글로벌 산업의 가능성 이미 보여준 거잖아. 그렇죠. 그리고 하이브는 거기에서의 훨씬 전문성이 있고 경험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주가 면에서나 그리고 SM의 가치가 훼손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도 카카오보다는 하이브가 훨씬 적격하지 않을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형광님 엔터주들의 미래는 어떻게 보시나요? 엔터주들의 미래는 사실 가능하기 어렵지만 지금 SM이 잘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해. 그리고 콘텐츠 기업들,
지금 현재 막 주가가 막 펌핑되고 있는 이런 시점들을 봤을 때는 카카오가 이 정도 돈을 계속 쏘면서까지 그리고 엄청 공격적으로 지금 지분을 확보하고 막 계속 그러고 있잖아. 시장 전반에서 투자하고 있는 것도 다 이쪽이고 그러다 보니까 엔터주에서는 이 미래가 엄청나다라고 시장 전반에서 동의가 된 것 같고 이걸 가지고 글로벌적으로 NFT가 될 수도 있고 그런 다양한 것들로 확장 가능하다라는 게 기술 기업한테 이게 보인다는 거는 훨씬 더 큰 가능성이 있다는 거지. 그래서 내가 SM 주주라 그러면 이게 훼손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거고 근데 기술 기업 입장에서는 항상 이윤을 정확하게 때려가면서 비즈니스를 하는 걸 좋아하다 보니까 카카오가 엔터주들을 흠내는 건 알겠지만 개인적으로 엔터주는 그런 식으로 원래 돌아가지 않았다 시장이 옛날부터 사람을 관리하는 일이기 때문에 단순 숫자만으로 예측해서 이렇게 흘러가지 않는다. 군대 가면 밸류에이션이 깎이고 한 명이 뭐 학하면은 밸류에이션이 깎이고 이제 그게 이 시장에 통용되는 룰이라서 탈퇴 이런 것도 연애 이런 것 얘기 안 하는 것도 다 그런 이유지. 왜냐면 기업 이익에 즉각적으로 영향을 주다 보니까. 근데 어느 산업이 누가 연애한다 그래서 주가 떨어져. 그만큼 어려운 시장이다. 그러면 본인이 엔터주를 산다고 하면은 어떤 엔터테인먼트 주식을 살 것 같아요? 사실 이런 방향성으로 지금 카카오, 뭐 네이버 다 이쪽에 많이 탐을 내고 욕심내고 있는데 실제로 골고루 살 것 같고. 왜죠? 왜냐면은 SM만 엔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래봐야 국내로 보면은 JYP, SM, YG, 하이브 이 정도밖에 없잖아. 다른 데 중소형 엔터주들도 뭐 당연히 있겠지만 조금 예외고. 근데 여기서 확실히 헬스티가 있는 기업들은 딱 4개가 있는데 4개 포트폴리오를 만약 살 것 같은데 비중을 친다 그러면 하이브를 가장 크게 살 것 같고. 그거는 전체 지금 시대적 흐름에서 주목받고 있기 때문에 골고루 사는 거라고 이해할 수 있는 건가요? 그치. 그래서 내가 만약 투자한다 그러면 SM의 이 사건으로 바로 SM을 산다기보다는 지금 이 흐름이 왜 그런지에 대해서 충분히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잖아. 왜 사람들이 다 나서서 엔터주를 이렇게 탐내고 욕심내서 지금 주가가 막 이렇게 펌핑되고 있는지 그걸 정확히 우리가 이해한다 그러면 그럼 다음은 누구지라는 이 시나리오가 세울 수 있는 거지. 그럼 다음은 YG가 될 수도 있고 다른 JYP가 될 수도 있고 뭐 큐브 엔터가 될 수도 있고 그런 소형주들로 시세가 분출될 가능성도 실제로 존재하기 때문에 왜냐면 여기서 우리나라가 글로벌에서 영향력 있는 산업이 별로 없거든. 근데 이 시장만은 글로벌에서 우리가 1등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그렇죠. 해외 자본들도 이쪽으로 욕심을 낼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 거지. 해외 이제 펀드들도 이쪽에 공격적으로 투자할 가능성도 있고 일단 확장할 수 있는 게 워낙 크고 우리만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비중을 조절한다 하면은 하이브를 조금 더 살 것 같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럼 왜 하필 하이브일까요? 일단 다른 데들은 1세대고 뉴진스 때문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어. BTS 다음을 보여줬잖아. BTS 다음을 만들 수 있다는 걸 불과 2년 전만 해도 이게 가능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뉴진스가 나오자마자 엄청난 붐이 됐잖아. 그렇죠. 그걸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이윤을 창출하는 부분에서도 기존 엔터 산업들과 다르게 2세대 엔터 산업의 대장격이다 보니까 훨씬 더 최적화됐고 뭐 어떤 프로덕션을 진행하는 거 있어서도 그렇고 뭐 레이블을 확장하는 데 있어서도 그렇고 기존 엔터 주식들보다 훨씬 비용 효율적이고 이제 반복 가능한 비즈니스 체제를 갖고 있는 게 하이브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게 매력적인 부분인 것 같다. 그러면 엔터 산업의 결정적인 해자가 지금 2세대 산업으로 분류되는 팬덤 플랫폼을 얼만큼 내가 잘 구축해놨냐로 분석하신다고 해석해도 되는 건가요? 그거 자체는 이제 하나의 경쟁력 있는 요소일 뿐이고 엔터 산업 안에서 진짜 해자는 IP를 반복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그거지. 그 무형의 노하우 자체가 가장 강력한 해자다. 그치. 왜냐면 여기서는 어떤 특정 IT 제품으로 이게 돌아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결국 BTS, 뉴진스, 제2의 에스파 다 만들어야 되잖아. 거기서 훨씬 더 정량적으로 하는 게 이제 하이브고. 맞아요. 그 민희진 이사님인가? 맞아. 그분도 원래 SM에 계셨던 분이잖아요. 맞아. 그분이 이제 소녀시대 그때 기획부터 시작해서 맞아. FX 엄청나게 많은 IP를 맞아. 이제 육성하고 만든 분인 만큼 이번 뉴진스 그분이 디렉팅이다. 기획을 했고 뉴진스가 소속된 자회사의 지금 대표잖아요. 맞아. 하이브의 자회사인데 그분이 엄청 오랫동안 맞아. 경험을 하면서
그때 유퀴즈 나와서도 말씀하시더라고요. 맞아. 이런 정반합에 대해서 맞아. 시대적으로 사람들이 정이 있으면 맞아, 그다음 맞아. 반에 끌리고 맞아. 두 개가 합친 이런 게 또 음. 다른 사이클이랑 다 비슷한 거잖아요. 맞아. 결국 창업주가 방시혁 이제 의장이잖아. 그렇죠. 그 사람 이제 프로듀서고 결국 그렇죠. 베이스가 중요한 거지. 음. 왜냐면 그 민희진 씨가 방시혁이 아니고 김범수 회장이 대표였으면 그 아래서 일을 할까라고 하면은 그렇지 않을 거거든 아마. 그런 것들이 빅히트의 해자인 부분이지. 결국 사람을 이렇게 따르게 할 수 있는. 그리고 SM도 이수만 선생님 하면서 아직도 뭐 소녀시대, 뭐 슈퍼주니어 다 남아 있고 거기서의 좀 차이점이지. 그게 이제 다른 산업에서 IT 회사들이 돈 있다 그래서 진입할 수 없는 것도 다 그런 이유 때문인 거. 그래서 카카오 엔터가 다른 작은 엔터 주식들을 막 다 인수하고 해도 결국 다 망가지거든. 맞아요. 안테나도 인수했었잖아요. 그치. 그렇죠? 그래서 지금 뭐 카카오가 생각대로 안 흘러가고 있다. 근데 너무 중요한 게 보여가지고 카카오는 더 욕심내는 거지. SM을 가져야 된다. 요즘 하이브가 음. 제가 알기로 힙합 레이블도 하나 인수했다고 알고 있는데 저는 힙합을 잘 모르지만 릴 베이비 되게 유명한 사람인 것 같더라고요. 뭐 그런 사람도 있는 레이블도 샀고 아무튼 하이브가 멀티 레이블 시스템을 맞아. 도입했고 인공지능 기술 기업도 하나 인수도 했다고 하더라고요. 맞아. 이게 기존 엔터 주식들에서 보이지 않는 점들이지. 글로벌 레이블들을 인수한다거나 뭐 오디오 기술 기업을 뭐 인수한다거나 이런 것들은 보통 기존 엔터 회사들한테는 있지 않던 일이지. 그렇죠. 근데 2세대 엔터 기업이다 보니까 하여튼 그런 기술에 대한 중요성 그런 많이 이해하다 보니까 확장하는 면에서 되게 영리하다. 저스틴 비버가 있는 회사도 막 인수하고 다 그랬잖아. 그런 것도 사실 글로벌로 가기 위한 초석인 거지. 그렇기 때문에 IPO에서 돈을 많이 땡겨야 될 거. 알겠습니다. 네. 카카오, 하이브 이런 이슈들 때문에 SM 주가가 변동성이 굉장히 커진 것 같은데 그치. 초보 투자자들이 이거는 조심해야 된다라는 건 어떤 게 있을까요? 아까 우리가 이야기했듯이 지금 이슈거든. 그러면은 여기서 이슈가 되면서 뭐 시세가 더 날 수도 있고 뭐 더 내릴 수도 있고 막 그렇지만 어쨌거나 시장이 알려진 시점은 되게 위험한 시점이다라는 걸 알아야 되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건 왜 그렇게 사람들이 SM 경영권에 관심이 많지? 곡을 파고들어서 그 다음 SM은 누가 될 수 있는지 그려보는 게 지금 초보 투자자분들이 이 이슈를 가지고 얻을 수 있는 것들이 아닐까. 그러면 제가 들었을 때는 조심해야 될 상황이라고 하면 모두가 이렇게 관심을 갖고 SM이 하이브에 가도 엄청 커질 것 같고 더 좋아지겠다 해서 바로 사는 게 아니라 이게 왜 지금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그 다음 뭐가 될 수 있을까를 오히려 알아보는 게 이제 중요하다라고 이해해도 될까요? 그렇지. 엔터 산업이 어떻게 확장될 수 있길래 어떤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길래 모든 기업들이 이렇게 탐내고 지금 이렇게 프리미엄을 붙여서까지 공개 매수하고 이런 건가? 그럼 SM만 그런 건가? SM만 그걸 할 수 있는 건가? 그렇지 않을 수도 있거든. 거기서 하위 밸류체인도 있을 거고 그런 부분을 리서치해보면 되게 다양한 종목들이 나올 거야. 그러면 궁금한 게 걸그룹은 누구 좋아해요? 옛날에 와. 다이샤벳 좋아하시는 다시 해볼줘야지. 다이샤벳 좋아하시는 걸로 제가 알고 달샤벳이랑 EXID 좋아했고 시크릿 이런 팀도 좋아했을 것 같은데. 아니야, 시크릿은 없어. 시크릿은 없었어. 아마 간다 해도 레인보우 쪽이 아니야, 걸스데이 쪽입니다. 걸스데이. 걸스데이 좋아했고 요즘은 에스파 좋아합니다. 연습해요. 네. 그래서 오늘 광야에 온 것도 그분들 영접하러. 근데 언젠간 또 광야에 들어. 봤을 때 입국 심사 안 될 것 같아요. 전안 될 거. 저분이 입국 컵나게 생겼는데. 저희 입구에 지금 40분째 서 있거든요. 근데 선생님 금융 크리에이터에서는 관심 없으신가요? 저도 언젠가는 광야에 영접하러 가보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그럼 오늘 가볍게 우리 이야기 해봤는데 다음 주에는 또 다른 이슈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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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